사람마다 인생에서 처음이라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배웠던 날, 처음 학교에 가던 날, 처음 연애를 했던 날, 그리고 처음 직장을 나가던 날. 그 처음이라는 단어에는 늘 설렘과 긴장 그리고 조금은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처음의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엄마를 위해 제 손으로 직접 요리를 해드렸던 날이죠. 지금이야 배달 음식도 흔하고 요리법을 검색하면 영상으로도 쉽게 나오지만 제가 처음 요리를 시도하던 시절엔 그저 눈치껏 따라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옆에서 수없이 본 것 같지만 막상 주방에 서면 이게 맞나? 싶은 순간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꼭 내가 해본 요리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자는 다짐이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참 대단했습니다. 하루 세끼 가족의 밥상을 챙기는 게 당연한 시대였죠. 아침에는 된장국에 김치, 점심 도시락 반찬, 저녁에는 퇴근한 아버지를 위해 또 푸짐한 밥상. 그것도 매일 다른 메뉴로 내주셨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교실에서 도시락 뚜껑을 열었을 때 나오는 고소한 달걀말이 냄새. 옆자리 친구가 야, 너희 엄마 요리 진짜 잘한다 하던 그 순간의 뿌듯함. 그런데 그 뿌듯함 뒤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준비하던 엄마의 수고가 있었죠. 그걸 저는 한참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엄마가 차려주신 밥만 먹을 수 있을까? 내가 해드릴 순 없을까? 막상 엄마한테 요리해드려야지라고 결심을 하니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뭘 해드려야 할까? 된장찌개? 김치찌개? 아니면 제일 만만해 보이는 계란말이? 하지만 문제는 엄마가 이미 다 너무 잘하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흉내를 내도 엄마 손맛을 따라갈 수 없을 게 뻔했죠.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육볶음. 고기만 있으면 어떻게든 요리가 완성되는 것 같고 실패해도 밥도둑이라는 칭호로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몰래 시장으로 갔습니다. 정육점에서 앞다리살을 사고 채소 코너에서 양파와 대파, 고추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념이었습니다. 고추장, 간장, 설탕, 마늘. 이걸 도대체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하지? 엄마는 늘 대충 눈대중으로 하셨습니다. 숟가락으로 계량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손끝으로 소금을 집어넣고 간장도 찰랑하는 소리만큼 넣으시고 고춧가루도 손이 가는 만큼 넣으셨죠. 그날 저의 고민은 엄마의 대충을 어떻게 제 방식으로 바꾸느냐였습니다. 첫 도전은 처참했습니다. 고기만 보면 불맛을 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불을 너무 세게 했더니 양파는 까맣게 타버리고 고기는 겉은 탔는데 속은 붉은빛이 남아있었습니다. 아, 이건 아닌데. 결국 저는 다시 시장을 갔습니다. 정육점 아저씨가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제육볶음 안 끝났어? 한 번에 성공하기 힘들지?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주방에 섰습니다. 이번엔 불을 조금 줄이고 양념을 조금 더 넣고 고기를 살살 뒤적였습니다. 처음보단 낫지만 여전히 엄마 요리 같은 맛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요리는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엄마는 매번 대충 넣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족의 입맛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저 흉내만 내고 있었을 뿐이었죠. 며칠간의 연습 끝에 저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차린다.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네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냥 오늘은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요. 엄마는 웃으시면서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내가? 주방에 오래 서 있지도 못하는 네가? 저는 그 말에 오히려 더 오기가 생겼습니다. 칼질도 서툴지만 정성껏 양파를 썰고 마늘을 다지고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 앞에 서서 몇 번의 실패 끝에 나만의 제육볶음을 완성했습니다. 드디어 밥상에 올려놓은 순간 엄마는 젓가락을 드시며 살짝 웃으셨습니다. 와, 이걸 내가 다 했다고? 먹어보자. 드디어 제육볶음을 완성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엄마는 젓가락을 들고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이게 내가 다 했다고? 네, 진짜로 제가 다 했어요. 양념도 고기도 다. 엄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으셨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미묘한 미소. 음고기가 조금 질기네.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 역시 실패했나 보다. 그런데 이내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맛있다.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내가 했다는 게 더 맛있다.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개지도록 기뻤습니다. 이게 바로 칭찬인지 위로인지 분간은 안 됐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큰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동생이 고기 한 점을 집어먹더니 바로 말했습니다. 와, 이거 완전 숯불구이 맛인데. 태운 거 아니야? 저는 시끄러워 하고 동생을 쫓아냈지만 사실 동생 말이 조금 맞기도 했습니다. 불 조절이 아직 미숙하다 보니 가장자리가 약간 바삭하게 볶아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계속 집어먹었습니다. 근데 은근 맛있다. 약간 불맛 나는 게 밥이랑 딱이네. 그 순간 저는 엄마의 그 웃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은 정말 오랜만에 집안이 왁자지껄했습니다. 아버지도 퇴근하고 들어오셔서 제 요리를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イゲムゴ 제가 오늘 저녁 차렸어요. 2がセサンゲイレオンナルドダアイス 아버지는 의심 반 기대 반으로 고기를 집어 드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オメオジュールマンハンデイジェオングダミオンアペウロカエンピングガセオネガヨリサハエドドイージェスだ 저는 속으로 뿌듯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은 건 그야말로 합격 도장을 받은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며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요리를 다 하니까 내가 참 기분이 묘하다. 왜요? 항상 내가 해주기만 했는데 이제 내가 해주니까 내가 엄마 대접받는 기분이다. 그 말에 순간 울컥했습니다. 엄마는 늘 해주는 사람이셨습니다. 밥을 해주고 옷을 챙겨주고 잔소리도 해주고 그런데 그날만큼은 제가 엄마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덧붙이셨습니다. 사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요리한다고 해서 내가 살짝 걱정돼서 저녁 반찬거리 미리 준비해놨다. 혹시 내가 망치면 쓰려고. 저는 그 말에 한참 웃었습니다. 역시 엄마였습니다. 아무리 제가 성장해도 엄마 눈에는 여전히 실패할까봐 걱정되는 아이였던 거죠. 며칠 후 친척들이 집에 오셨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얘가 요즘 요리에 맛 들였다. 아이가 제육볶음도 했다니까. 친척들은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야, 너도 이제 장가갈 준비 다 됐다. 어머님, 이제 아드님 반찬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 순간 저는 약간 뻘쭘했지만 속으론 은근히 자랑스러웠습니다. 한 번의 요리가 이렇게 많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낼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요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밥은 그냥 차려진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밥상 하나에도 정성과 시간이 담겨 있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된 겁니다. 엄마가 늘 눈대중으로 넣으시던 간도 사실은 가족 입맛을 정확히 아는 경험에서 비롯된 거였고 대충 휘리릭 볶아낸 반찬도 사실은 오랜 노하우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비록 서툴렀지만 제 손으로 엄마께 사랑을 드린 셈이었습니다. 엄마가 웃으신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엄마는 언제나 부엌에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셨습니다. 아침마다 김치를 꺼내고 된장국을 끓이고 계란 프라이를 부쳐주던 그 손길. 당시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엄마의 사랑의 언어였다는 걸.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밥 한 숟가락에 담긴 그 따뜻함이 가족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엄마에게 해드린 요리는 그날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시도는 했지만 엄마는 늘 됐다. 내가 할게 하시며 부엌을 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내 자식이 수고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셨던 거겠죠. 하지만 단 한 번의 그 순간은 제 인생의 중요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다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랑은 밥상 위에도 담길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이 제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엄마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엄마, 그날 제가 한 제육볶음 기억하세요? 그럼 어떻게 있겠니? 내가 그날 얼마나 감동했는데. 엄마는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날 나한테 밥을 해준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준 거야. 그게 내가 제일 고마웠다.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엄마는 역시 늘 본질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흘러 제가 제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줍니다. 가끔은 아이들이 서툴게 라면을 끓여주기도 하고 계란 후라이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의 미소를 떠올립니다. 맛이 있든 없든 그 마음이 참 고맙다. 그 말은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세대를 이어 흘러가나 봅니다. 시간은 누구도 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제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풍기던 된장국 냄새, 밥 짓는 소리, 그리고 그날의 미소는 여전히 제 곁에 살아 있습니다. 가끔 제가 요리를 하다가 맛이 엉망이 되면 엄마가 그날 했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맛있다. 내가 해줬다는 게 더 맛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늘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요리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서툴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진심을 담았다는 그 사실. 그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오래도록 기억되게 합니다. 엄마에게 처음으로 요리를 해드린 그날, 저는 사랑이란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마음 씀씀이 속에 담긴다는 걸 배웠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엄마가 차려주신 밥상에서 자라왔습니다. 그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저를 건강하게 만들었고 또 마음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엄마의 밥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 힘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엄마를 위해 요리를 했던 그날을 떠올리며 깨닫습니다. 우리는 결국 누군가에게 밥이 되어주며 살아간다.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비슷한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엄마가 해주던 김치찌개, 아버지가 끓여주던 라면, 또는 처음 자식이 해준 달걀 프라이. 그 순간은 평범해 보여도 마음속 깊이 새겨져 평생을 따뜻하게 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밥상이 곧 사랑이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전화도 없고 표현도 서툴렀던 시대에 밥 한 끼가 최고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나이 들수록 밥상 위의 추억이 가장 그리워집니다. 엄마에게 처음으로 요리를 해드린 그날,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랑은 거창하지 않다는 것. 때로는 작은 접시 위 서툰 젓가락질 속에도 깊은 마음이 담긴다는 것.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마음을 제 아이들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아이들도 저를 위해 서툰 요리를 해줄 날이 오겠지요. 그날 저는 분명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맛있다. 네가 해줬다는 게 더 맛있다.